예, 빈자리는 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채워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낌 없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안 고원길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라는 월급도 받지 않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문화기획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송국에서 구체가 주신 이름입니다. 어쨌든 재밌게 잘 놀고 있는 최태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뵈니까 지난번 장수 포럼에서 뵌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하고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장은 앉아서 하는 것이 좌장이다? 맞습니까? 네. 근데 서서도 합니다, 요즘은. 그리고 제가 지난번 포럼 때가 좌장 노릇 처음 한 때였고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평생으로.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좌장 노릇 잘하는 건지 제 나름의 스타일을 찾아낼 때까지는 시행착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제가 좀 많이 오버를 했어요. 제가 지금 기억에도. 2차 때는 얌전하게 사회만 볼까 이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제 뱃속에서 나오는 이 벌레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계신 두 분은 아시니까 그래도 넘어가고요. 제 바로 옆에 분부터 장수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신 김경선님, 그 다음 가운데 계신 분은 무주읍내에서 산골 자전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이동성님, 마지막 무주군 의회 의원님이십니다. 윤정훈 의원님. 그러면 순서는 따로 정한 게 없기 때문에 제 바로 옆에 계신 여성분한테 제일 먼저 토론의 말씀을 듣고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시간은 무한정 드릴 수 있지만 우선 4분 정도만으로 한번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마찬가지십니다. 네, 그럼 김경선님부터. 안녕하세요. 장수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경선입니다. 저는 또한 전북 천리길 해설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도시에 살다가 장수에 귀촌을 한 지 6년 차입니다. 그러면서 천리길을 알게 되고 길이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천리길 해설사를 하면서 많은 길을 걸어보았나 싶을 때도 있지만 일단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드는 생각이 길은 곧 우리의 삶이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살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길하고 닮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수의 길을 걸으면서 또는 무주의 길을 걸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아름다운 길 또는 이렇게 멋진 길, 이렇게 소박한 길들이 나하고 참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요. 또는 우리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골 사는 사람들도 이런 길들을 정말 많이 걸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까 우리 발표 때도 있었지만 그 길을 막상 걷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정말 힘든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장수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지금 올해 상반기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걷기 행사를 했어요. 전북 천리길 중에 장수군에서는 3개의 구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길을 걷는 행사를 하면서 참가자 모집을 하고 걷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도시에서 옵니다. 전주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저희가 인원 모집을 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문자를 보내야 했고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했는데 두 번이 지나면서부터는 기존에 오셨던 분들이
다시 오시고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시고 그러면서 입소문 아닌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사람을 모집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운 길들이 숨어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다. 장수라는 곳을 몰랐던 분들도 계시고요. 장수가 전라북도 중에 오지라고 하면 오지거든요. 오죽하면 무진장 중에 장수가 제일 끝이잖아요. 그만큼 장수가 정말 오지라는 뜻이거든요. 지대도 제일 높아요. 그 평균 고대과 장수가 450 이상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천리길을 걷는 그 길들이 500 이상 그 정도 되거든요. 그 길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길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 보면 걷는데 좀 힘이 들 때도 있기는 하는데 그런 길들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느끼는 것들이 저하고 다르지 않다는 생각. 그러면서 이번에 이 무진장 고원길을 연결을 해서 무진장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다면 이어 걷기, 따라 걷기, 같이 걷기 그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길들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칠 일이 아니신데 토론자는 주제 발표한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외된다고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네. 좌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한테 처음 여기 토론자로 나오라고 의뢰를 하실 때 제가 하고 싶은 말 어떤 말이든지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뭐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얘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박수신 거잖아요, 지금. 농담했습니다. 사실 김경선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살기는 진안에 살면서 장수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장수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광역의 그 개념과 맞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셨고요. 또 생각하는 것도 매우 열린 분이면서 또 동시에 진취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만요 좌장을 이렇게 쉽게 한방 모이십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는 또 이따가 또 좀 해주시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동선 대표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옆에 분처럼 무주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전에 여기 들어왔어요. 지금 너무 좋은 곳이라서 원래는 무주에서 터를 잡은 게 아니라 저 대굴리라는 꼴짝이에 터를 잡았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여행을 하다가 들어와서 갑자기 이게 막연하게 시골에 가면 그냥 땅을 파서 그냥 돈 안 들이고 먹고 살지 이렇게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 무주 생활이에요. 근데 한 1년, 2년을 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도 떨어지지 뭐 다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뭐 정부에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여기서 터를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게 처음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서 노가다를 했어요. 한 사실 그때 당시 6만 원 줬는데 내가 여기서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자. 그래서 한 1, 2년을 노가다를 했어요. 사실은 그냥 전혀 뭐 망치를 잡아본 사람도 아닌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살기가. 근데 한 2년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뭐 거침없이 다녔고 경쟁을 했던 그런 거 있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내 자신이 못 이기면 여기서 물러나면은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분들도 기농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한지인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무주군청에서 제의가 왔어요. 제의가 와서 그 구천동에 있는 그 면사무소 출장소서 자리를 어떻게 살려볼까 이렇게 제의가 왔길래 그 제의를 저는 이제 자전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최초로 바이크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다. 그래서
그래서 시작해서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가장 유명한 곳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얘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용할까 무주군이. 이 진한 고온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경제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면은 결국 무의미한 의미 없는 길로 다 퇴색됐고,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도 마실 길은 분명히 있었어요. 너무 좋은 길이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길이 무주가 갖고 있구나. 잘 갔어요. 근데 지자체 장이 바뀌면서 이게 더 넘어지는 거예요. 유실이 되고 풀도 제대로 많이 왔어요. 사실 진한 고온이 시작할 그 부분에 무주군은 거반 정상에 와 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한 단계만 넘어갔으면 참 멋있는 결실을 얻었는데 이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얘가 또 수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 이게 망한 것은 다시 시작하기는 2배, 3배, 10배가 힘들어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건 쉬웠어요. 근데 그걸 다시 일으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그 지난 고온길에서 무진장을 잇는다고 해서 한번 나왔는데 너무 좋은 곳에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진안 고온길은 제가 못 가봤어요. 무주길은 가봤는데 다 길이 끊겼어요. 끊겼으니까 사람들이 테마길을 갔다가 엉뚱한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조금만 예산을 집행을 해서 이어줬으면 상당히 멋진 명품길을 나왔었는데 다 그런 거예요. 거의 와이프도 해설사를 7년 했는데 다 거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지난 공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길만 이렇게 선전을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무주는 다 끊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진한 무진장 고온길을 만들려면 그 앱길들을 잘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4시간을 여기서 시간을 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뭐야, 밥을 한 끼 사 먹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주민이나 경제가 여기서 이익을 얻는 거지, 진한 고온길이 무슨 대단한 길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30분 동안 어떻게 잡아놓을 건가? 우리가 테마를 가지고 이걸 연구해야 앞으로 우리가 무진장길이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그 핵심되는 깨있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하기로는 수장이 바뀌어서, 지자체 수장이 바뀌어서 기존 정책이 흔들해버리는 거, 이거 대단히 좋지 않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길이 가다가 투막투막 나면 보다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광역 트레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할까요? 예. 말할까요? 예, 맞습니다. 64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윤종은 무주군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8월 27일로 기억이 되는데 장수에서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길에서 시작하는 무주진한 장수 붐업 프로젝트, 이 제목에 끌려서 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나고 자라고 또 외지에서 한 20여 년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늘 고민을 했어요. 늘. 제가 한 10살 때까지는 아직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는 돈 구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말 오지였어요. 오지.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요. 그런데 40년 전에 관광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겁니다. 관광. 덕유산에. 그 아르바이트 하면 돈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가서 한 달씩. 그리고 한 30년 전쯤에 무주 리조트가 생겼습니다. 무주 리조트. 자, 우리 입장에서는 무주가 가진 덕유산이라는 자원을 한 212만 평을 준 거예요, 기업한테. 그래서 우리가 얻은 건 뭐냐면 약 800명 정도의 고용, 그다음에 세금, 재산세 같은 지방세 있죠. 그다음에 약 무주 리조트가 한 600~700억 정도 수입을 올리면 경제적 낙수 효과가 한 600~7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30년이 지나고 지금은
그 반절도 안 되는 매출에 반절도 안 되는 고용,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가진 무주구천동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들은 기업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준 거거든요. 한번 해봐라. 우리 고용도 좀 시키고 우리 지역 잘 살게 해봐라. 이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여기가, 제가 정치를 하기 전, 이제 저는 초선이라서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혜영 의원 같이 오셨는데 재선 의원이시고 정치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늘 그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딱 만났는데, 우리 좌장님이 어찌나 이렇게 좀 있어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야기가 동의 안 하십니까? 게다가 우리 정병기 국장님 그때 말씀하신 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전문성이 있게, 그때 아마 제목이 무진장 고원길 이어보기라는 그런 그 주제로 이제 하셨고, 오늘은 옛 지도를 가지고 막 앞치, 저게 저런 뜻이구나. 저는 여기 50년 넘게 살면서 잘 몰랐어요. 앞치면 그냥 영동 넘어가는 길이구나. 그런 전문성에 놀라서 이제 오늘 이제 그 토론회를 나오라고 그러는데 겁나서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냐? 나는 길 잘 모른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나온 이유는, 이제 저도 지방의 의원으로서 이런 일들을, 이런 좋은 안들을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행복하고 여기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이제 행복하다는 건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가 먼저 즐길 수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먼저 즐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광 자원화하고 조금 살 수 있는 것으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눌산 선생님,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었는데요. 정말 모르던 걸 많이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책에 어떻게 잘 반영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좀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덕유산을 이제 212만 평을 개발을 하고, 또 남쪽을 또 10년, 15년 있다가 그 기업도시라고 그래가지고 개발을 너무 오래 하죠, 사장님. 아니요.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기업도시를 한다고 또 남덕유산 200만 평을 또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안상기 선생님, 나승기 선생님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시행사의 고3팀장이었고요. 하려고 하는 팀에 대한전선에 우리 안상기 선생님하고 나승기 선생님은 그때 이제 지역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셨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덕유산 212만 평을 기업도시로 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청정무주, 거기다가 또 무진장 고원길 300km를 해서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 주민이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이 토론회장에 오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포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불러주시면 관심을 가지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 4분이 좀 넘었죠.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늘 그렇습니다.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감론을박이 막 심하게 격하게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 걸로 제가 지금까지 그 상식에서는 있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윤정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이, 일단 이런 그 광역 트레일이 하나 생기게 되면 주민이 먼저 즐길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제가 귀에 쏙 들어왔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것이 또 관광자원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그리고 또 개발과 보존에 관한 해묵은 또 어쩔 수 없는 대립이랄까, 서로의 주장들은 어디나 다 있어서 이제 광역 트레일을 한번 조성을 한다고 할 때요, 어떤 분들은 일단 2차선 국도 내지 마라, 이제 막 이런 말씀까지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괜찮,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 토론자분 세 분은 잠깐 좀 기다리시고요. 청중 여러분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반대 토론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원론적인 부분에서 무진장 광역 트레이를 만드는 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될지를 사실은 좀 잘 모르기도 하겠고 그래서 더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JTBC 뉴스는 아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청중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의견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소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두 분 주제 발표자분 또 토론자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 뭐 또 그거 아니어도 뭐라도 자유롭게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손 드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언은 짧게 해주시고요. 네, 하겠습니다. 예. 저도 여기 이제 저도 업무로 무주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길을 관리하고 있고 저도 사랑합니다. 길을 사랑하는 남평양입니다. 네. 이제 아까 길이 끊기고 뭐 그랬다는 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도 아까 물산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주에서 적상으로 넘어가는 길에 다시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느낀 게 제가 그 길을 찾아서 이제 다시 정비를 하려고 찾다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이 10년 전에 이 길이 처음에 생길 때 그때 저희 과에서 처음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도 많더라고요. 전국에 일제적으로 다 길을 생성하는 작업을 할 때 저희도 무주에서 반의무적으로 감동마을부터 이쪽 금강경 마실길 1코스 백두대간으로 하는 이제 백두대간 마실길을 만들게 됐는데 10년 만에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길이 끊기게 돼 있어요. 끊기게 돼 있고 거기가 사람들이 저도 나중에 몇 번을 거기를 돌다가 길을 찾아내가지고 정비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쯤에 다시 가서 테이핑으로 다시 해서 안내를 하는 코스를 정비를 할 계획인데 이게 이용객이 지금 붐업으로 해서 이용이 잘 되면 아주 훌륭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하겠지만 이 관리 방안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저희는 지난군을 아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저희 팀이 길만을 관리하면 집중적으로 하겠는데 정말 집중을 할 수 없는 업무 구조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안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구원길이라는 아주 훌륭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서 상생을 하고 하면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를 할 때 무주군에서도 진안 구원길을 무진장에서 통합해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한다든지 운영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구체적으로 다음 토론 때 정도 되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행정에 계신 입장에서 참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두 가지 제가 또 역시 귀에 쏙 들어오는 게 길이라는 것은 안 다니면 끊긴다. 그러니까 끊긴 책임을 행정에 묻지 마라. 이렇게 들리는데 아니요, 저는 농담했어요. 아까 물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은 사람의 발자국을 먹고 산다. 그거하고 지금 아주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좋은 길로만 예를 들어서 3km, 5km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 걸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km 걷고 나서 종점에 가서 어떻게 해요? 끊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내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방향으로 쭉 이어가는 것은 그래서 그 때문에라도 중요하다. 많이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리 전담하는 단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저희 진안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밥 굶어가면서 10년 동안 애를 썼더니 이렇게 남의 지체한테서 부러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주는 지금 무주 시민회부터 시작해서 빵빵한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틀림없이 요즘 할 일이 없어서 놀고 계실 텐데 이거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 하실 거 아니에요? 허들 대표님. 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발언해 주실 분. 네, 예, 안상기 선생님. 마이크 좀. 예, 안상기입니다. 무진장 행복한 무진장 구원기라고 저는 이렇게 꼭 사용을 하거든요. 사실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참 그 지역도시 반대 이런 것은 골프장이 한 100만 평 거의 반 가까이 골프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또그 바로 인접한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라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 그냥 구원길, 약간 높은 지대에 길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서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길은 그럼 어떤 길이냐? 지금 무주에 있는 길 보면 사람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종 그 건축 폐자재 같은 걸 갖다 막 버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무원분들도 고생이 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길은 한마디로 자연 환경과 또 사람들이 사는 인문 환경이 좀 우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태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으면 길로서의 어떤 매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뱀사골에서 와운마을까지 가는 길을 갔는데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길에 노각나무와 서나무가 없었다면 과연 아름다웠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노각나무가 거기는 쫙 그냥 뭐 굉장히 많죠. 근데 무주의 지정계획 같은 데는 10그루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령치에서도 길을 가다 보니까 산토끼가 길에서 막 뛰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역시 무주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때 숲을 딱 길을 걸어가는데 막 솜사탕 장수가 주변에 막 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달콤한 냄새가 날 때가 있거든요. 개수나무 숲길이죠. 그러니까 개수나무 숲길을 만든다면 그게 오감으로써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안 찾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주 이쪽에도 보면 사실 아까 동강 얘기 나왔지만 동강 할미꽃이 없었다면 그렇게 유명했을까요? 동강 할미 있고 여기 남덕유산을 저도 이렇게 몇 번 갔을 때 남덕유산 하면 생각나는 게 솔채와 솔날입니다. 이 무진장에서는 남덕유산에만 가야 솔채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적산산 피나물 글랐지. 근데 피나물은 좀 밑에도 있거든. 청량리 쪽에도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연에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식물이 자연 상태에서 그러한 것을 조성하기에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죠.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인 노력을 약간 가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즘 그런 숲길에다가 제가 야생화를 거꾸로 가져가서 심는 그런 활동, 또 씨앗을 가져가서 씨앗을 뿌리는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로 비용도 들지 않고 그러니까 무진장 보원길 이쪽에서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뭐 프랑스의 어떤 우편 배달부가 항상 꽃을 갖다 이렇게 편지 배달할 때 뿌렸다고 하잖아요. 10년 후에 놀라울 정도의 그런 꽃밭이 조성이 됐다고 하듯이 우리가 길만 걷지 말고 씨앗을 가져가서 이렇게 좀 뿌리는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역시 숲 해설을 갔다 오신 말씀입니다. 그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 진안공원길은 진안공원길뿐 아니고 한국 걷는길 연합 소속의
모든 걷는길 단체들이 클린 워킹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뭐 한 10번 정도씩 자기가 걷는 길에 쓰레기를 전부 다 줍는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여기 앉아서 또 이제 기존 주민들 뭐 흠을 잡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환경에 관한 의식이 좀 더 강하다고 보이니까 우리가 걷고 뭐 거기서 나오는 뭐라고 합니까? 메리트를 우리가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갚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어이구 진작에 꽃이 좀 주머니 한 주머니 넣어가지고 갔다가 그냥 술술 뿌리면서 다녔으면 우리 다니던 길이 전부 다 꽃길이 됐을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막 드네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좋으시니까 손 들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스 브레이킹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좀 지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상기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무주에서 지금 두안 씨가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번엔 장수로 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장수 천리길 해설사이신 우리 박희진 선생님. 마이크 어디가? 네, 여기 저 대량항목이 오신. 네. 계량한 게 아니고 세원한 거. 네, 죄송합니다. 계량은 뭔가 잘못돼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예, 저는 전북 천리길 해설사 활동하고 있는 박인호입니다. 예, 저 장수로 되는 아니고요. 제가 그러니까 좌장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발언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이 토론 듣는 동안에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앞에 분들이 벌써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도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꽃씨를 심자고 하셨는데 좋으신 제안인데 좀 씨앗의 종류를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 그 지역과 특성에 맞는 씨앗을 심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게릴라 가드닝 생각도 했습니다. 유지에다가 흙구멍에다 씨를 뿌려가지고 꽃밭을 만들는 것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장수에서 했던 포럼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은 저희 장수에서도 5개 정도의 길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그 길 중에 일부를 제가 직접 제안받은 거 아니고 거기를 조사하는 분들이 같이 가보자 해서 갔었는데 어쨌든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개의 길이 사라지고 3개의 길로 지금 남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김성현 선생님 얘기했지만은 또 딴 분들도 얘기하시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 뭐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유명무실해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계속 이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가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같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행정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지나면 또 뭐 행정이 관심 안 가진 분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년서부터 저희가 이제 걷기길 행사를 해서 잘 하고 있는데 권복 팀장님이라고 진짜 이름까지 실명까지 제가 밝힐 정도로 그분이 잘 하셔서 같이 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올해 끝나는데 방화동 행사 때문에 이어져가지고 내년에 아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내년이 되면 또 저희가 어떨지 모르죠. 그래서 행정이 바뀌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아까 장수철리기라고 말씀드린 거를 금방 또 정정해 주셨는데 제가 모르는 거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행정이 바뀌어도 상관없으려면 역시 민간단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거에 관한 협의를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허 대표님 포함해서 잠깐 맛보기식으로 좀 말씀드린 적이 있긴 있는데 협의한 적이 있는데 조금 덜 익었지만 우리 정경기 사무국장이 한번 좀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잠깐
한 1분만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간단체를 앞으로 무진장 이거 좌절이 계속 얘기할 수는 없죠. 자, 무진장 보험기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하고 행정이 바뀌든 말든 할 수 있는 영속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어떻게 조직하면 좋겠다라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필요해 주십시오. 예, 뭘 크게 논의된 건 아니고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이라는 것도 지난 보험기를 제가 10년을 해왔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권병량 주무관님도 얘기하셨고 그렇습니다만 지역의 길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활성화라는 거가 기본적으로는 그 노선 자체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길이 돼야 될 거고요. 쾌적한 거에는 안내표지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길을 이용자들이 와서 많이 걸어야 되겠죠. 일명 수치상으로 정량적으로 숫자를 보여주면서 특히 행정도 그렇지만 투자한 저희도 어쨌든 우리 세금을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한 거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수치입니다. 여행자가 와야 되는데 일단 행정에 대한 거는 금방 행정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문제 방금 뭐 얘기하셨습니다만 민간단체가 있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가 지난해서 겪어본 바에 의하면 지난도 이제 행정 또는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만 장학사님이 뭐 바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새로 바뀌신 분한테 길이란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해요 항상. 물론 대부분 말을 금방 잘 알아듣시죠. 그리고 크게 문제가 없는 한은 그냥 저희가 하는 거를 거의 믿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원하는 분만 안 오면은 이거는 단체가 있는 순간 이미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은 실은 이제 활성화가 지난해 아까 제가 지난 보험길이 크게 활성화가 생각된 것보다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고민 중이다라고 무진장 보험길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지난 보험길이 뭐 아주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기여서 연간 어찌됐든 수치가 저희가 10,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 수치가 무진장으로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지는 되거나 좀 더 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주장수는 어찌됐든 민간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당연히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민간단체가 있는 지난 보험길보다는 수치상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수치라든지 뭐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적을 수밖에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분명히 민간단체가 있음으로써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네이밍 브랜드입니다. 제주올레나 지리산 둘레길이 히트를 친 이유는요. 제주 또는 지리산이라는 거가 굉장히 많이 좌우됐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이 아까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보험길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무진장 보험길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근데 지리산이 좀 더 높을 뿐이죠. 근데 거기는 이제 지리산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지리산을 가듯이 가는 거죠, 거기를. 그런 차원에서 지리산보다는 무진장이 저는 당연히 가치가 훨씬 높다라고 보고 사람들의 인지도도 더 높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당연히 지난 보험길을 그동안 해왔던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 또는 아까 얘기하신 쿨리노키 또는 이제 저희가 그 환경 생태 가꾸는 것 저희도 고민, 남들 하는 거 고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벽시도 풀어보면 어떨까? 노는 논들 많잖아요. 저는 게 야생화도 좋은데요. 제일 좋은 건 저는 벼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과실수 이런 것도 대놓고 심어놓고 대놓고 따먹거나 수확해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걸 수확하거나 하는 프로그램도 아예 저희가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지난 보험길이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좀 더 있었고요. 무진장 보험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처럼 뭐 생태 전문가라든지 또 다른 영역의 전문가분들이 더 들어오시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서 아마 5만 명, 10만 명까지는 저희가 한 1, 2년 안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혼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과감된 말이었습니다. 10년을 해도 1년에 10,000명이 잘 안 찾아간다. 갑자기 50만 명, 60만 명, 5만 명, 10만 명.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는 제가 장수에 계신 사나인 장기훈 선생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마이크를 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기 때문에 준비하시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한 가지 제안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정경희 국장 발표 중에 예치도에 보면 중학촌, 역원 이런 것들이 소개가 많이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걸 찾아낸 사람은 저입니다. 그걸 이제 이 정경희 국장은 잘 인정하기 싫어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술 안 마시지만 중학촌에서 일하는 그 주모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까 발표 자료에서 잠깐 있었습니다. 무주의 가옥리 지금도 있잖아요. 가옥 마을에서 또 장박리 옛날 이름이 장박이더라고요. 숙박한다는 박자. 지금은 장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막거리 그 영담현에 말하자면 삼거리 금산하고 영담, 진안, 무주 다 있는 그 사거리가 주막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다 물건이 들어가 버렸죠. 그런 곳을 우리가 없던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던 걸 한번 되살리는 재미있는 거니까 우리 한번 드라마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재미있는 주막촌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윤정원 의원님. 아주 좋습니다. 가옥리 주막촌은요 네. 여러 대에 걸쳐서 지도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마침 진안으로 넘어가는 목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분명히 우리 무진장 보호길이 먹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역원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치면 다 이제 숙박업소고 무슨 게스트하우스고 그러겠죠. 근데 이것도 너무 욕심만 앞서가지고 투자 먼저 해놓고 망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저지간 오늘 저 무주신문에서 누가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슬슬 좀 붐업 우리 지금 프로젝트가 무주 진안장수 붐업 프로젝트잖아요. 지금부터 슬슬 그런 분위기를 좀 한번 조성해 주시면 민간이 우리가 도와줘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어쨌든 간에 협동작업을 만들든 마을 사업으로 하든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옆구리 찔러서 박수 받았습니다. 장선. 네. 웃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저는 저기 걷는 트레이킹은 안 해봤고 주로 등산을 해봤는데 등산을 비유하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방문객이 없으니까 관리를 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인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오다가도 저기 오다 조항산이라고 아마 있는데 저기 무주 예. 오다가 또 들렸다가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기왕 왔어요. 다시 그 길도 그런 것 같아요. 한여름에 한 일주일 열흘간이면 잡초가 자라가지고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가 들어가면 사람이 오나 안 오나 관리를 해줘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문제인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관리를 연중무휴로 늘 하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냥 하나 듣겠습니다. 예, 저기 그렇구나 말거나 우리 장사님께서는 무진장 보호길을 만들다고 할 때 아주 깊숙이 관여해 주시고 같이 일해 주실 거로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이 없는 길을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만드실 때 좀 연락해서 같이 좀 가자고 같이 좀 만들자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토론자분들 잠깐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완주에서도 오셨습니다. 무진장 보험길 그러니까 이웃한 완주군이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죠? 박영진 선생님. 사실은 네, 무진장 보험길이지만 완주를 슬쩍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완주에서 온 박용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무진장 보험길이 있고 진안 보험길이 있는데 저희가 망경강 쪽으로 걷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서 망경강의 발원지가 밤새입니다. 밤새 맞죠? 예. 밤새인데 거기는 이제 진안 이쪽 진안 근처 그
경기하고 비슷하죠. 소태경 그쪽 근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산면인데 그쪽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차길밖에 없어요. 위험해가지고 좀 안 다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쪽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무진장이 잘 되면 완주도 그쪽에서 주천 쪽으로 넘어오는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보려고 우리 포럼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완주도 저쪽 만경강 쪽하고 새만금 쪽으로만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산길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완주보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만경강 터널 걷기를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그 정경희 사무총이 딱 1분간에 걸쳐서 코멘트만 해주시죠. 네. 만경강. 돌고 있으면 예, 그 말씀하신 그 밤새는 지난번 장소에서 이제 아까 그 마지막 지도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 소태정 고개에서 밤샘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걸었을 때 방금 그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만경강 발원지인 밤샘에서부터 동상면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도로하고 거의 겹칩니다. 하천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당연히 그 없으면 찾아냅니다 항상. 그래서 근데 거기는 다행스럽게도 도로 말고 뚝방길이 천변길이 의외로 또 있었고요, 꽤 많이. 그리고 중간에 이제 최상류이기 때문에 작은 그 뚝방길이 꽤 있는 편이었고 또 중간에 의외로 수로가 몇 군데 발견이 됐어요. 이게 수로를 이렇게 돌로 만든, 요즘에는 시멘트로 만들지만 예전에 돌로 만들어 놓은 되게 예쁜 수로가 있어서 저도 답사하다가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되게 좋은 좀 그런 지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밤샘으로 해서 동상면으로 해서 주천면으로 올라오는 그런 코스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완주까지도 지난 고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진장 고원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넣을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네개 지자체를 늘어져 버리면 뭐 우리가 늘 그렇듯이 그 지자체 간 벽도 굉장히 높아서 애향심이 강해서 그러겠지만요. 네, 아무튼 그런 점이 있었는데 또 굳이 그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 더 확장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들 대표님은 지금 입에 뭘 넣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 한번 보시고 네. 성함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길시거든요. 성함 좀 잊었는데요. 전 길북환입니다. 네, 저기 지금 이제 무주에는 예를 들면 이제 반딧불 축제, 그다음에 이제 그 덕산 국립공원, 그리고 최근에 지정된 지질공원, 그다음에 또 무주군에서 하는 마을로 가는 뭐 축제, 농산물 축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이 이게 다 분절돼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행사가. 사실은 일회적인 거거든요, 다 행사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의 플랫폼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2015년에 그 지난 고원길을 베커스데이인가요? 베커스데이 그거 좀 이렇게 우연히 하다가 보고 무릎을 친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플랫폼은 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다 이어져요. 예를 들면 어떤 길에서 그 예를 들면 꽃이 펴요. 그 마을이 굉장히 꽃이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 주간은 사실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어플로도 붕 뜨면 되는데요. 그 길에 4월에는 그 주간을 또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이제 그 무주군청 그 길을 담당하시는 분도 말씀하셨는데 철학이 공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철학이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왜 이 길이어야 되는지, 왜 마을과 함께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께서 적산산 푸나물 군락지라든지 결국 이제 자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연만 있으면 또 안 되고요. 분절돼요. 그러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역사와 문화, 그걸 통해 했는데 문화가 있거든요. 결국 스토리까지. 그래서 분청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담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길을 만들 때는 왜 이 길이어야 되는지라는 철학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그냥 막 길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긴 호흡을 갖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안의 고원길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진안은 이제 플랫폼이 완성된 거예요. 거기서 뻗어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명길 선생님이 아까 10,000명이라고 했나요? 10년 만에? 저는 매년 10,000명. 매년 10,000명 오잖아요. 근데 저는 임계점이 항상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팍 터질 거예요. 진안은. 저는 그러게 좀 부럽고요. 다만 고마운 거는 그거를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더 넓은 차원에서 무진장을 하나 엮어서 간다는 생각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그 긴 호흡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저기 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긴 한데 진안 고원길은 이제 진안에서는 빼박이라고 합니까?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반석에 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이나 민간들이 뭐만 있으면 진안 고원길한테 좀 부탁하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이 이미 있으니까 뭐든지 갖다 이제 실으면 되거든요. 역사, 문화, 환경, 좋은 꽃길 다 좋아요. 숲에서 다 좋다. 전부 다 걷는 그 속에 다 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이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10년 만에 또 온 셈이고요.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무진장 완주까지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끝낼 시간인데 아까부터 좀씩 밀려왔으니까 15분만 더 하는 걸로 하죠. 우리 저기 그 임대 시간 상관없으시겠죠? 네. 네. 그러면 플로어에서 잠깐만 좀 쉬시고요. 이제 주제 발표하신 분들한테서 또 한 말씀씩을 더 듣겠는데 이제는 뭐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씀 뭐라도 자유롭게 코멘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경님은 안 하실 거예요? 네. 아까 환경의색한가요? 죄송합니다. 안병량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무지의 길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두대간 마실길을 만들 당시에 그 조사할 때부터 제가 참여하지 않았고 조사위원을 제가 알아가지고 조언도 하고 같이 운동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획하고 이제 많이 틀어지어서 길이 생겼죠. 그래서 평범한 세울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었고요. 평범한 세운 다음에도 잘못된 표지판을 수정하고도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다 보니까 막 다 파헤쳐지고 이걸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죠. 근데 다시 이렇게 재정비를 하셨다니까 꼭 한번 다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지금 저기에도 있는데 그 무주문화관광 해설사다 지금 국립공원에 있는 그 이부영 씨 같이 많이 다녔었어요. 오히려 제가 보험사로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길을 만들 때 저는 여행가 입장에서 항상 보거든요.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우리가 자연을 보호합시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자연을 보호하자. 근데 저는 오분상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자연을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자연이 인간을 보호하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자연을 방치합시다. 제가 한 여행을 어부로 삼으면서부터 제가 쓰고 있는 말인데 그 옛날에 막 스티커 만들어서 차에다 붙이라고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뭐 자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좀 많이 좀 감동됐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 자체만으로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지만 그곳에 사람이 어울려야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설악산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를 시키려고 그 실사단이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는 안 된다 했죠. 근데 그 이유가 여기는 생명이 없네요 그랬대요. 우리는 절벽을 보고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절벽을 보고 우리는 꽤 오래된 이제 여행 문화입니다. 사실 뭐 절벽 보러 가고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아까 여러 가지 다 의견들이 나오셨는데 뭐 스토리라든가 뭐 생태 뭐 단순하게 꽃 하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4시간 5시간씩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여행 문화 이런 문화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고요. 우리 국민들의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지난주에 고원길 1구간을 볼 때도 인천에서 오직 아무 연고도 없는데 오직 고원길을 걷기 위해서 인천에서 새벽 4시 출발해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2분이나. 바로 그게 여행 문화거든요. 그 산악정은 그래도 계셨지만 우리가 등산 여행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걷기는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길을 만들 때 일단 코스에서부터 관리 방안은 지난 고원길을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을 답습하고 물론 이제 보완도 해야겠지만 기존에 10년 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그대로 써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즐거운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파고 효과가 있었을까는 저희가 고민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행정도 고민할 문제, 행정에서도 고민할 문제고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모두 지난 장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그래서 좀 단순하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급 효과는 아까 정 부장님이 1만 명을 지난 고원길을 다녀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만 되면 10만 명, 100만 명도 오겠죠. 우리가 잘 만들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은 구체적으로 뭐 스토리텔링 작업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중학을 복원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뭐 설창면에 낮은통로 같은 경우 구간을 지날 텐데 옛날로 치면 지금 국경이잖아요. 국경. 근데 국경을 통과할 때 어떤 퍼포먼스로 뭐 여권을 찍어준다든가 예를 들어 그런 스토리텔링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역시 계속 들어오는 말이 자연 방치. 대단히 지금 또 생태 친화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또 하나는 우리가 즐거운 길을 만들자. 많이 사람들이 타지에서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그 다음 겁니다. 참 대단히 계속 들어옵니다. 예, 김민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다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장수에 있는 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수에 있는 길 중에 장안산 마실길이라고 있습니다. 오지 중에서도 정말 오지인 길인데요. 그 길은 예전에 지금 그 길이 있는 위치가 약 해발 800-900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예전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장수 읍내까지 나오기 힘들었을 때 산을 넘어서 개나무로 장을 보러 다니던 길이에요. 길도 굉장히 좁고요. 그 길을 저희가 처음에 답사를 갔었을 때 오솔길에 꽃도 많았고 볼거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숲해설가도 하고 있고 해서 자연 쪽에 관심도 굉장히 많고 와 우리 여기 사람들 오면 말씀드릴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상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답사를 갔는데 행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정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정비라는 게 행정에서 편의상 하는 정비라서 그 길을 싹 포크레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걷기 편한 길을 만들어주신다고. 그것도 맞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에
걷기 힘드니까. 그리고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발이 젖을까봐 그 삼삼으로 짠 매트를 다 깔아주셨어요. 푹신하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기억이 있었고요. 그 길을 올라가는 중간에 지실가지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한 채만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간 게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7집이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가면 곰순네 집이라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원래 살던 집인데 그곳에 원래 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가면 굉장히 잘 맞이해 주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저희들한테 오미자죽도 주시고 마실거리, 물거리 그런 것들을 주시거든요. 그게 돈이 비싸고 커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한 번이라도 더 들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집 윗집에는 길 옆에 꽃을 갖고 놓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 오면 조금 더 예쁘게 해놓을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감사하고 좋았고 항상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길이면 좋겠는데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다듬다 보니까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자연하고 사람이 상생하면서 또 행정과 우리 걷는 사람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가꾸어지고 보존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역시 어쩔 수 없는 거기 지실가지에 7가구가 사시는데 그분들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 좋은 가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주민들이 불편하면서 우리 걷는 여행자들이 조차 그것도 참 생각해볼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죠. 예, 이동훈 선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무진장 고원길을 만들면서 어떤 전시적인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무진장을 만들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다음 10원이라도 벌어들여야겠다. 외지 사람들한테 10원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도 좀 PPT에서 띄운 거 보니까 그 지난 거는 나는 다 좋았어. 근데 거기서 오뎅을 먹고 있어. 야 부가가치 안 나오는 것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같은 주막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돈을 쓰러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제 도시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호텔에도 근무했었는데 호텔에서 손님이 바이어가 한 명이 오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 7대, 8대 파는 효과를 했는데요. 7개, 8개 파는 그 효과를 가져온 한 명이 오면 무진장에 한 명이 오면 쌀 한 가마니를 팔아주고 가야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팔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시설들은 다 따라가고 있어요. 우주 지난 장수가 다 따라갔어요. 지자체가. 근데 따라가는 속도가 너무 늦었어요. 다른 지자체에 한번 가보시면 너무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여기 올까요? 여기 오는 교통비용이 상당해요. 여기 시간이 4시간, 5시간 걸리죠. 거기다 돈을 쓰면 4만 원, 5만 원, 1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지난 이 공원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값어치를 우리가 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무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주보다 많은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근데 우리가 무진장에서 또 투자를 한다? 쫓아갈 수 없어요. 이게 저는 말씀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의 길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10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동화길을 만들어서 역사가 어려우면 동화 책식으로 엮어나가면 돼요. 여기서 무제도 오면 동화를 엮어서 지나오는 와서 무제도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동화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좀 잘 안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략하게 할게요. 긴 호흡 정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급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길도 우리가 가진 자원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을 가지고 좀 이
깊게 들어가는 마니아층들이 그냥 뭐 어떤 경제성과 관계없이 다니는 것. 그 다음에는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어차피 저희들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또 행정에서 하는데 생산성이나 필요성이 없으면 이 예산 투입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든 프로젝트들이 여기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아까 이제 주민들이 즐겁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농산물이 좀 팔리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펜션에서 하룻밤 잘 수 있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식당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성적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또 고맙다는 이 부주까지 찾아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제 이야기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행정이나 의회는 생산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또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면 또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같이 근데 하셨습니다. 이 세금의 그 본연의 목적이죠. 필요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주민들 위험을 또 위험하지 않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필요성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에 계신 분 여러 분 계신데요. 제발 외부인은 얼마나 왔느냐라는 걸 수치화해서 내놔 이렇게는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몇 명이 와서 잡고 서울서 그분들의 자손들이 한 가족이 와서 며칠을 즐기고 갔고 그리고 굉장히 고마워하더라. 이런 거를 오히려 발굴하면서 주민 행복 차원에서 이 길이 필요했다. 이 투자는 역시 옳았다. 이렇게 좀 가주셨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길 선생님, 길 선생님 2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나 한번 물어보자. 자, 그러면 일단 한 바퀴 다 도운 것 같은데요. 뭐 시간 제한은 없다고 하니까 다시 플로어로 돌아가겠습니다. 길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여전히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예. 우리 박경숙 천리길 해설사님이 오늘 어려운 걸 해주셨습니다. 꼭 할 말이 있어서 오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갑자기? 앞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에서 왔습니다. 이 먼 길 온 이유는요. 공원길도 다녀봤고 우리깡거기도 다녀봤고 여러 군데를 다니고 또 전라북도 천리길 해설사를 해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풀어가려고 저럴까 그럴까 지난 공원길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너무 넓혀놔서 힘든 게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전라북도의 천리길 해설사를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장수는 지속발전 가능 협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는 무주 시민회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우리 지난 공원길 국장님이 10년을 걸쳤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려가지고 나중에 합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런 거 저런 거를 보면서 저도 아까 공원길 작년도 1년 동안 공원길을 14차를 다녀보면서 정말 느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는 안 하지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진안뿐만이 아니라 무주 장수도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수는 장수가 가지고 있는 거, 무주는 무주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각자 가지고서 그래서 자기 지역은 자기가 제일 잘할 것 같아서 그런 다음 이게 이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해방군 같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대단히 실질적이면서도 아픈 지적
나는 지난 공길 사람들 저러다가 제명까지 못 살라. 그거 지나치게 열정적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저는 이미 내놓은 몸이니까 되겠고요. 두 번째, 무주 지난 장수 각 지자체가 알아서 좀 우선 해보다가 나중에 합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신 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라는 선례를 우리가 봤어요. 속리산 둘레길이 그렇고 지리산 어디였죠? 또 한번 멸시고선길 경상북도 강원도 이렇게 걸쳐 있는 멸시고선길이 그래요. 거기가 보면 5개 지자체가 시군이 막 그거는 경상북도하고 강원도까지 걸쳐져 있으니까 막 도경계를 넘어가는. 근데 속리산 둘레길은 보험금만 자기네 해당 거기만 딱 다 해놓고 문경군, 뭐 영동, 배산군 이런 데서는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말만 속리산 둘레길이지 그냥 보은 속리산 구간 그것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라는 우리가 이미 선언적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굉장히 고마운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또 우리 무주 시민회 회장님이 저기 계시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네 또 이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이크가 멀리 갈 거 없이 옆에 그 파란 잠바 무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죠? 네. 실무자로서 한번 또 말씀합니다. 저는 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그 국립공원 다니기 전에는 무조건 관광 해설사를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 길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오늘 여기 이게 열린다고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들었는데 저 앞에 계시는 최 작가님도 같이 무주에 있는 옛길들을 이렇게 같이 걸어보기도 했고 또 옆에 그 조금 전에 길 선생님과 학생과 함께 백두대간 쪽도 한번 같이 다녀봤는데요. 지금 여기 열리는 게 이제 지난 보원길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장수와 무주가 같이 참여해서 더 많은 길 개발과 그리고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무진장을 찾아오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특징이 지금 보원길로 다 통일을 하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무주는 무주대로 진화는 진화대로 장수는 장수대로 각자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합치는 것보다는 각 지자체나 지금 그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지역의 길의 특징 그리고 아까 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길을 왜 가야 되는지 그게 확실히 되어 있는지도 지금 사실 궁금하고요. 단순히 옛날에 여기가 어땠었다 막 해설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관광객들 도시 찾아오신 분들이 즐거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하신 지자체 자꾸만 뭔가 막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더라. 정말 안타깝더라. 그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그 담당자들과 이 단체들이 있으시면 왜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더 이 사람들이 좋지 않을까 설득을 해야 되는 설득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안타깝게 왜 저걸 저렇게 했을까? 왜 돈을 많이 안 줄까? 더 자연스럽게 해주면 좋은데 왜 이전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막 그 투정만 부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지난 보험길 이런 단체나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다 예산을 부탁해야 되지 않을까 설득을 시키는 게 제일 좋겠고요. 제 느낌은 지자체는 저는 틀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밑밥이 좋으면은 달라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플랫폼을 그 지자체에다가 어느 정도는 정확한 플랫폼을 보여주고 나서 예산을 바라면 어떨까. 죄송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마이크 안 드렸으면 소개하실 거예요.
그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아까 박현숙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각 시군이 따로 했다가 나중에 합치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하나는 행정한테 투정을 부리기보다는 설득과 협력이 먼저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설득과 협력을 하려도 민간의 카운터파트가 있어야죠. 김영선 해설위원님 혼자 가서 장수군에 가서 막 독고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단체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예. 그러면 다음번 포럼에 아마 이것이 어쩌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 시군이 따로 해서 나중에 합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하더라도 또 전체를 잇는 것은 또 이것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것도 제가 먼저 앞질러서 결론을 내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생각 지난 고원길에서도 했어요. 지난 고원길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길인데 사실은 속에도 이렇게 3km, 5km, 10km, 7km 짤막짤막한 길들이 걸을만한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왜 안 하느냐? 라고 제가 제 자신이 의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포럼에 어쩌면 좀 주제로 한번 삼아볼 만은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추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말을 안 하면 난 집에서 잠 못 자.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으신 분들은 완전 알짜들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주에서 왔지만 제가 이제 아까 고향이 안성 쪽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렸으면 해서 이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무진장 고원길 하면은 좀 지자체별로 잘하는 데도 있고 좀 뒤처지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은 서로 같이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더 잘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안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완전히 궤도 위에 올라온 데가 진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뒤처지는 장수라든가 무주라든가 여기는 좀 본받고 저분들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무진장 고원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무주, 뭐 장수, 진안 각기별로 지금 하는 행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수 같으면은 행정하고 그다음에 민간하고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비용은 우리 14개 시군이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도청에서 도비가 1,000만 원, 3대 7로 해가지고 무주도 한 2,300 정도 되겠죠. 군비 같으면은 이런 그 비용들이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동성 대표님도 사람들이 우리가 힐링하는 것도 아주 좋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뭔가 남겨놓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장수 같으면은 주로 외지 사람들이 옵니다. 행사 감시하면은 전주 분들이 이제 계속 온다고 행사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특정한 데를 제가 찍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무주 사람이기 때문에 무주에서 이제 행사를 할 때 한번 저도 왔었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한번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왔는데 외지 사람들보다 일단 우리부터 조금 튼튼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보다도 외지 사람들, 전주라든가 다른 데 사람들을 많이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똑같은 비용을 한다고 할 때면 외지 사람들을 불렀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도 오시고 행정에서도 오시고 해가지고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4시간 기다렸는데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어. 아무나 계십니까? 행정에서 한 분만 더 모실게요. 우리 모집은 팀장님. 안녕하세요. 우주 정원경 편집팀장 김성화입니다. 지난번 포럼도 들었고요. 이번 포럼도 들었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꼭 참고는 있었어요. 그 아마 읽으신 것 같은데요. 그 경제적 논리와 그 자연 보호, 방치 이런 거 논리가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줘야 되는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길이 그 한 여름에 일주일만 놔둬도 풀이 이만큼씩 자라서 사람이 없으면 길이 바로 끊겨버립니다. 좀 긴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참 고민도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쪽에 길을 넓혀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와서 불편함을 즐기는 분들도 있고 또 편하게 힐링을 하고 가시고 싶은 분도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참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그 행사 때도 참석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참 이 공원길을 묶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토론을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면 반대 의견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잠시 고민을 했는데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조해주기로 그렇게 제 심정은 같이 해주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수능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고민하시나? 그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는 결국 또 영어가 없었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농담했습니다. 그 사실 행정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우리는 가서 길 넓히지 말라 그래. 그 세멘트 포장하지 말라 그래. 이사람 쫓아가가지고 경운기 다녀야 되는데 세멘트 포장 언제 해줄 거냐고 막 그래요. 그거 어떻게 조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긴 하죠. 아까 우리 김영선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무튼 이런 와중에 우리는 그래도 걸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시멘트 길 말고 흙길을 걷고 싶습니다. 흙길 걸었더니 무릎도 안 아프시다고 아까 김혜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을 판다.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 앞에 가서 뭐 들어놓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 와중에도 또 뭔가 방법은 있을 것이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토론은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또 허덕님 뭐 아니 예 맞춰도 괜찮겠습니까? 또 다른 분들 괜찮으세요? 예.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셔서 가시기 전에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가시겠습니다. 선생님